어디요? 박선아, 네, 목소리 어때요? 잘 들려요? 네, 네. 일단 들어오셨죠? 봅시다. 31분. 웬만큼 들어오신 것 같네요. 오늘은 지난번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마지막 우리 세미나 특강에 있어서 5번째 커피와 바리스타 해가지고 김하연 박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하고 또 마지막으로 세미나 과목에 있어서 재밌게 즐겁게 수업을 해 주실 겁니다. 참고로 우리 김하연 박사님은 저 경기대 박사 후배님이시고 이 커피 쪽에 컨설팅과 호텔 컨설팅 또 두루두루 다방면으로 잘 하십니다. 그리고 대학원 박사 조교도 하셨고 박사 수업도 하셨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또 이런 커피뿐만 아니라 진학의 문제에 있어서 또 학교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여러 방면으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래 이야기하면 싫겠죠? 김하연 박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쪽으로 앉으셔가지고 네. 예, 비디오 그만하시면 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 31분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다 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는 그 다락 트러스트라는 회사의 컨설팅 대표로 근무하고 있고요. 커피 이제 관련된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커피와 바리스타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커피에 대한 역사라든지 생산지, 원두, 생두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공부에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자격증 공부를 하시거나 학원을 통해서 배우시는 게 더 정확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커피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커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또 코로나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보고자 해요. 자, 그래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그다음에 창업과 브랜드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업이라는 거는 꼭 어떤 커피 매장을 창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 매장에서 일하는 거, 개인 매장은 어떻게 꾸려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가 뭐 브랜드 매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시던 창업을 하거나 개인 작은 매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건 어쨌든 그런 흐름에 맞춰서 미래의 커피 시장은 어떻게 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 제목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걸 아마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 보시고 자, 제가
제일 먼저 코로나와 이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커피 하면 가장 많이 일하는 직업이 바리스타로 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만 좀 살짝 언급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스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게 되면 바리스타라는 것이 바 안에서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추출되는 커피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그 규정에 맞춰서 어떤 것을 제조한다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커피 맛이나 향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을 이제 바리스타라고 하고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바리스타의 업무라고 나와 있어요.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먼저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 좋은 원두를 고르는 작업도 바리스타의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완성된 커피를 직접 고객에게 전달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근에는 바리스타들이 꼭 커피를 만들고 제공하고 하는 것 말고도 더 전문적으로 발전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로스터,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생두를 직접 볶는 과정, 그걸 직접 하거나 커퍼, 그래서 커피의 맛과 품질을 평가하는 그런 업무까지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그 다음에 카페의 전체적인 관리 업무도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에는 위생이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사람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관리 모든 부분이 다 바리스타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1번에 보시게 되면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 좋은 원두를 고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작년에 WBC에서 1등한 우리나라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는 정말 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생산지에 직접 가서 내가 어떤 원두로 어떻게 추출을 해서 고객한테 드릴 것인지를 정말 많이 공부를 해서 그런 대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가 꼭 그렇게 어느 나라를 가서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커피예요. 그래서 커피 시장에 변화가 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커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소제목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지? 라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출은 솔직히 바닥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화로서 그 매출이 떨어졌음에도 그 커피의 시장이 죽지 않았어요. 커피의 시장은 굉장히 많이 더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서 매출이 나오느냐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배달이나 홈카페 문화 이런 것들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제가 첫 번째 여기 사진 보면 반토막난 매출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단계죠. 네. 그래서 커피숍에서는 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는 스타벅스의 그림을 보내드렸는데 왜 스타벅스를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큰 그 커피 기업이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조차도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를 제가 쓴 거는 봄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직전 분기 대비 33.1%가 감소했다고 나와요. 이 말은 이게 봄에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겨울에 대비해서 33.1%나 감소했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가 그때 한창 이제 2월, 3월 시작을 하기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만큼이나 감소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도 3.5%나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매년 2018, 19년까지도 매년 20% 이상 증가하던 게 스타벅스의 매출이었는데 이만큼 감소했다면 작은 매장들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어요. 이제 지금 첫 번째는 스타벅스의 경우가 이 정도인데 두 번째는 개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로드샵 같은 경우나 이제 몰에 있는 그런 커피숍들도 그나마 로드샵은 길거리에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지나가더라도 포장을 하거나 뭐 가다가 잠깐 들려서 먹을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몰에 있는 경우는 어떤 몰에 일부러 우리가 찾아가지 않은 이상 커피숍을 갈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커피숍들은 정말 40에서 50% 정도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말고도 예전에 우리 이제 그때 한동안 이태원이나 이런 데도 막 한번 어느 동네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는 보통 반 이상 매출이 이게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매출은 안 좋지만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포장이라든지 배달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안 마시진 않아요. 우리는 꾸준히 커피를 계속 마시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 컵 사용이 증가가 돼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일회용 컵 사용하지 마세요. 개인 텀블러 사용하세요. 뭐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지금은 배달을 하게 되고 포장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일회용 컵 사용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매장의 매출은 줄어들고 비용은 증가하게 되니까 매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영업뿐만 아니라 대형 그 브랜드 매장에서도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현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코로나가 닥치면서 생긴 문화가 무엇이 있느냐? 배달 문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커피 배달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배달 앱을 이용해서 커피를 주문하는 부분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배달 안 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만 와서 드셔도 충분해 라고 생각했던 매장들이 지금은 이제 배달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이제 2.0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배달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작은 매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매장들이 현재 닥친 문제는 이거를 신청을 해요. 뭐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우리 그 커피숍 등록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고 싶은데 당장 신청을 한다고 해도 대기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런 문제점들도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배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배달을 했으니까 끝이야가 아니에요. 배달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배달의 민족이나 뭐 쿠팡이츠나 요기요 다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죠. 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쵸? 네, 후기를 써야 되는데 이 인증을 통해서 별을 몇 개 받고 후기가 어떻게 남겨졌냐에 따라서 상위에 링크되게 돼요. 그런데 이 상위 링크가 안 될 경우에는 확실히 매출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지금 원래는 매장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주는 것까지만 신경을 쓰면 됐는데
지금은 내가 배달도 해야 되니까 배달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고객들이 후기 남기는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도 각 매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만약에 매장에서 컴플레인이 발생을 했을 때는 매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내가 매장에서 처리를 해드리고 맛이 없으면 다시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됐는데 지금은 매장에서의 문제가 상관없이 고객의 입장에서만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문화가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편리하고 그런 문화들도 많지만 또 이것이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보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손님을 다시 우리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보완할 수 없는 방법들이 우리 고객으로 다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배달 문화랑 함께 같이 또 많이 증가했던 게 뭐냐면 쿠폰 문화예요. 우리 지금 뭐 어디 들어가서 카카오나 이런 데서 쿠폰 막 보내주잖아요. 선물로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기타 내가 구매를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쉽게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문화들이 이 커피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를 가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돈 주고 가서 사 먹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만나지도 못하기도 하지만 선물로 그런 쿠폰을 많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10%에서 20%가량의 그런 커피 쿠폰이 증가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 좀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배달도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스타벅스가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강남점부터 이제 스타벅스가 배달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스타벅스가 배달을 시작하면 이제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 스타벅스만큼은 배달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스타벅스가 배달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여기 기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캔슬링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많이 사용해 보셨죠? 네, 한두 번씩은 한번 이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우리가 RTD라고 해서 Ready to Drink예요. 캔이나 컵 형태로 바로 마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명칭은 캔슬링기라고는 하지만 RTD 사업이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되시면 이쪽 분야가 되게 많이 늘었구나 이런 구매를 많이 하는구나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TD 규모가 작년 대비해서 34%나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지금 거의 50%까지는 아니어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있는 게 RTD 분야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커피 시장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매장의 매출은 반토막나게 났어요. 그리고 일부는 배달을 시키는데 그럼 매장에 오는 손님 말고 나머지가 다 배달을 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자, 나머지는 각자 집에서 홈카페 문화를 즐기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요 그림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가전이 늘어났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작년 대비해서 이 홈카페 관련된 가전의 증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하는 그런 커피 메이커라든지 머신기, 캡슐 커피, 그다음에 그거랑 같이 먹을 때 우리 커피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토스터기.
뭐 이런 것까지도 그쪽에 있는 가전제품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여름에 그때 8월 15일쯤에 이제 한동안 2.5단계였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그 커피 머신과 그라인더의 판매 증가량이 한 뭐 120%막 이렇게 늘 정도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홈카페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집에서 커피 먹는 양이 더 늘지 않았나요? 뭐 배달을 하시게 됐건 집에서 각자 만들어 드시게 됐건 그런 문화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자, 2020년 서울 카페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진행을 했었어요. 2020년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박람회를 했었는데 예전에랑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은 예전에 그러니까 현재는 홈카페 메뉴 이번 연도에 홈카페 메뉴라든지 집에서 맛있게 먹는 방법, 뭐 집에서 다룰 수 있는 기계 이런 것에 대한 박람회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이 카페쇼를 갔던 분들이 작년과는 되게 다 분위기가 달라요. 하지만 또 새로운 문화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근데 가전제품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 커피에 관련된 가전제품의 증가가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그래 뭐 가전제품이 늘었어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시장이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삼성이나 LG가 가전제품으로는 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커피 시장은 점점 늘고 있으니 LG나 삼성에서 이런 가전 제품 중에 뭐 커피 머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작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쪽 부분에서도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커피가 늘었어. 집에서 먹는 게 늘었어. 이런 부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산업군이 이쪽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홈카페 문화가 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이거 한 번씩 해보셨던 커피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올해 굉장히 히트친 커피가 있는데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달고나 커피. 네. 집에서 한 번씩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한 1000번씩 이렇게 적다 보면 달고나가 되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지만 쉽게 말하면 그것도 홈카페 커피예요. 예. 그래서 달고나 커피가 지금 그 미국의 스타벅스 공용 홈페이지 있잖아요. 공홈에서는 되게 어느 순간 되게 핫한 그런 커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달고나 커피 우리 스타벅스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직접 만드는 방법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맛을 우리는 수동으로 이렇게 했지만 자기네들은 이렇게 해서 기계로 한다. 뭐 비교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올해 집에서 만드는 커피들이 굉장히 핫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사진에는 제가 이게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집에서 먹다 보는데 내가 기계도 들어와야 되고 모두 들여야 되고 원두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기에는 사실 너무 비용이 처음에 많이 들어요. 그치만 나가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회사에서 언택트로 이 온라인 커피 체험 키트를 파는 거죠. 그러면 딱 어느 일정한 뭐 한 5잔 요 정도 분량만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키트가 나와서
마실 수 있는데 보통 이 체험 키트는 스페셜티 커피로 많이 판매가 되어져 있고요. 이 체험 키트의 판매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문화가 흘러왔어요. 다른 문화도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뭐 어느 대형 매장을 가거나 작은 매장을 가거나 굉장히 매출은 안 나와요라고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커피 산업 못 하겠네. 코로나 있는 동안에는 커피 못 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닌 게 커피를 원두를 들이는 우리나라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마무리를 질 때 그 수치를 한 번 더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요. 매장의 수요는 줄었지만 커피의 수요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원두의 증가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야, 뭐 믹스 커피는 사실 떨어졌지만 다른 분야의 커피들, 뭐 드립백이라든지 핸드들이 뭐 그쪽으로의 여러 산업들이 다 같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힘들지만 무엇보다 각 매장에서는 위생이라든지 청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번에 볼 수 있는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개인 카페와 대형 브랜드 취업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개인 카페들이 사실 대형 브랜드랑 비교를 했을 때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제가 여기 이 개인 카페를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 개인 카페들이 물론 창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내가 저걸 창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이 매장에서 일한다면 이런 좋은 점들이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겠구나.' 요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들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개인 카페들이 그렇게 대형 업체들이랑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 이제 대형 브랜드 취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 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마냥 어떤 커피를 바리스타로 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항상 작은 가게에서만 일하거나 창업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큰 회사에 들어가서 커피 브랜드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브랜드에는 취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번 주에 유퀴즈 온더블럭에 이분이 나왔어요. 옥천에서 무슨 작은 커피숍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지금 저 옥천이라는 곳에서 성공했구나라는 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요런 사례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혹시 이 프로그램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네, 보신 분들도 계신데 많은 분들이 못 봤다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초록색 옷을 입은 분이 30대 초반의 남자분이신데 서울에서 그냥 디자인이랑 이런 일을 하다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하고 시골을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물론 옥천이 고향이어서 그쪽으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기 길가에 저렇게 버려진 그 조그마한 그냥 허름한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동네 여러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가 그냥 어떤 할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되게 싼 값에 저기를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다 하나부터 열까지 고치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카페를 운영하게 됐어요. 이 카페는 기계가 없어요. 100%다 핸드드립만 한대요. 네. 이게 되게 특징이에요. 이 카페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골에서 저게 운영이 될까?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첫 달 했을 때 매출이 600만 원이 나왔대요. 시골에서. 근데 이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쪽에서 공략을 되게 잘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동네 자체 시골이라고 커피숍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촌스럽지 않아요. 다 커피도 드시고요. 더 우리보다 비싼 커피도 다 잘 드시는데 이 동네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 동네에도 커피숍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여기 보시게 되면 프라푸치노보다 맛있대요라고 하는 저 멘트를 해주셨는데 그게 메뉴가 어떤 메뉴냐면요. 우유 맞는데요. 우유에다가 믹스 3봉지를 넣고 그냥 계속 흔들어요. 얼음 넣고. 그러면 약간 프라푸치노 같으면서도 저도 먹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달고 엄청 달고 맛있을 거다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 메뉴를 직접 개발을 해서 동네 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번기가 되면 10장 갖다 줘 이렇게 주문을 한대요. 20장 갖다 줘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래서 한 번에 10잔 20잔씩 배달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뭐 우리는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뭐 그렇지만 저 동네에 맞는 맞춤 메뉴를 개발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첫 번째는 메뉴를 굉장히 잘 선택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의 나름대로의 특징에서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게 두 가지를 굉장히 운영을 잘해서 지금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유에 뭐 믹스커피 3봉지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이런 메뉴도 있지만 아이들만 주문할 수 있는 메뉴 뭐 어른들은 절대 주문할 수 없는 메뉴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매장에 독특한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메뉴를 단 한 가지, 두 가지를 만들더라도 그냥 거저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이것도 넣어보고, 처음에는 2봉지도 넣어보고, 3봉지도 넣어보고, 4봉지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의 많은 노력들이 다 나중에는 지금, 이렇게, 동네 모든 사람들이 찾게 되는 그런 카페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는 이 사례는 지금 시골에서 성공한 사례인데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커피숍의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커피? 여기는 플랫브라우라고 해서 마포에 있는 커피숍이래요. 뭐 인스타나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시게 되면 딱 봐도 엄청 달고 맛있겠다. 근데 독특하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저게 내가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맛있을지 아닐지 나 진짜 잘 모르겠어. 그치만 우선 예쁘고 독특하고 내가 가서 딱 사진을 찍었을 때 굉장히 예쁘게 나오겠다. 이거는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 매장을 젊은 분들은 한 번쯤은 가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커피가 한 6,000원 정도씩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옆에 제가 오른쪽에 커피 그 인증샷을 따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다 인증샷의 대부분이 저 메인 플랫브라우가 다 인증샷을 대표하고 있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매장은 이거 하나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매장, 또 여러분들의 그런 자극할 수 있는 매장이 어떤 게 있을까 봤더니 자, 이런 커피숍도 있어요. 이 커피숍은 커피가 파란색이다. 네. 그래서 다른 매장에 없는 메뉴니까 한번 먹어보고 저 파란색 그 거품은 무슨 맛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 커피의 이름은 클로저예요. 여기는 지금 저쪽에 잠실 쪽에 있는 커피숍인데요. 자, 여기 나름의 시그니처 메뉴예요. 이 메뉴도 보시면 인스타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20, 30대 분들의 그 인스타에서 그 증명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해서 메인 메뉴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20, 30대 시장에서는 굉장히 눈이 자극적이고 딱 누가 봐도 독특한 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 커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자, 다음은 그러면 20, 30대도 이런 메뉴는 20, 30대에서 공략을 했어. 그러면 가족이라든지 일반 그런 뭐 좀 더 이제 차로 멀리 나가서 커피숍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커피숍을 좋아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바닷가 앞에 있는 커피숍들이에요. 제가 인천에 살아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서 굉장히 핫하다는 곳들로 가지고 와봤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서 한 3, 40분 정도 가면은 뻘다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커피숍보다 주차장이 더 클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코로나 시대에 저기를 왜 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왜 가냐면 자연 친화적이에요. 가면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바닷가에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다 돌아다녀도 돼요. 그리고 돗자리 하나만 가지고 가면 아무 데서나 돗자리 피고 커피 마시고 바다 보고 해 지는 거 보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단돈 5,000원, 6,000원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온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기 밑에 보면 판다 있는 커피숍도 있어요. 요 커피숍도 여기는 영종도에 있는 커피숍인데요. 여기도 판다팡인가 뭐 이런 커피숍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다 이제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가족들, 뭐 부모님 모시고 나오는 가족들,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런 데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도 보시게 되면 뭐 무슨 동남아의 어떤 호텔 같은 느낌의 그런 커피숍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이곳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창업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쉽지는 않지만 내가 여기서 일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이런 데서 내가 바리스타로서 이런 데서 일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저는 여기서 경험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데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여행을 못 가잖아요. 해외를 어디를 못 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잠깐이라도 어느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 여기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드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뭐 관광지라든지 저쪽에 강원도 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런 쪽도 이렇게 바다를 끼고 대형 커피숍으로 만들어 놓은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여기는 그 이제 여기도 개인 카페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또 이제 어떤 것으로 성공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로스터리 카페야, 우리 여기 로스터리 카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로스터리 카페라는 것이 그 매장에서 직접 로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터리 카페를 하는데 이 매장에서 직접 이 로스팅을 했을 때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내가 어떤 원두를 파는 회사에서 일정하게 원두를 공급을 받게 되면 그거보다는 내가 직접 원두를 로스팅을 했을 때 원두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한 일주일에 우리가 뭐 100kg 정도의 소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0kg를 들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 않아서 80kg 정도의 원두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20kg가 남게 되면 그만큼 그 질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데 내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을 직접 로스팅을 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하게 되면 질 좋은 커피를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 기계가 비싸서 내가 처음부터 로스팅 기계를 같이 할 거야, 로스팅을 같이 할 거야 라고 맘먹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이 조금 더 어렵죠. 다른 가게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로스팅을 하는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단순히 커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두를 만드는 것, 어떻게 해야 더 맛있는 원두를 볶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죠.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복잡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매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배우는 거는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로스팅을 하면은 좋아 이거는 알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계 하나를 내가 가지고 와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같이 공유하는 사업을 해요.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같이 로스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도 같은 공간에서 나는 요만큼의 로스팅 자리를 쓸게. 너네는 여기서 회의하는 공간을 써. 그리고 나는 요 한 칸만 꽃가게를 운영할게.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커피숍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그 커피숍에서 살아남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아까 앞에서 처음에 말했어요. 뭐 눈에 맛있어 보여 이런 것도 좋고 색감도 좋고 규모가 큰 것도 좋고요. 다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맛이 없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다른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갖다가 되게 특이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맛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 매장을 한 번은 가겠죠. 나 이거 사진 찍으러 한 번은 가볼래 하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번, 3번 가라 그러면 가실까요? 맛이 없는데? 안 가죠. 네. 그렇게 되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이제 의 개성을 지닌 아주 매력적인 카페를 만들면서 소비자를 내 고객으로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매장에서 바리스타로 일해야 한다면 어떤 바리스타가 고객의 마음을 잘 사로잡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바리스타를 하시게 되면서 가야 할 길인 거예요. 바리스타가 정말 정말 많아요. 2급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쉽게 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격증을 따고 안 따고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자기만의 시그니처한 메뉴를 개발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매장에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는 매장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 그런데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카페이기는 하지만 내가 혼자 무엇을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카페에 가서 하는 거 말고 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브랜드를 가진 개인 카페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된다라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굳이 어떤 메뉴를 개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본사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나오고 다양하게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냥 잘 따라가면 되고 우리가 아니라 이제 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주인이 알아서 수수료를 일정한 금액만큼만 지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앞에서 개인적인 거 뭐 매력적인 카페 이런 걸 왜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면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우리 매장은 새로운 메뉴가 나오지 않아도 기존 메뉴로 충분히 바쁜 매장이에요. 근데 본사에서 자 12월 1일부터는 이 신메뉴가 나왔어. 이 신메뉴를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선택 권한이 없어요. 본사에서 그 메뉴를 만들라고 하니까 그거를 진행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미숙하기도 하고 다시 또 기존에 있는 메뉴 말고도 새로운 메뉴를 익혀야 되니까 힘들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의 힘든 부분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뭐 메뉴판을 안 바꿔도 되고 메뉴를 안 넣어도 되는 상황에도 전체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단점으로 올 수도 있는 게 프랜차이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독특한 개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들어가도 어느 정도는 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뛰어난 매출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다가오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보시게 되면 내가 진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번쯤은 커피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대형 브랜드에 들어가기도 힘들 것 같다. 대형 브랜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제 조금 더 이런 조그마한 가게에서 좀 더 공부를 해서 내 거를 직접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보시게 되면 스타벅스에서 이번에 한 거예요.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올해 이 스타벅스에서 창업 카페 지원을 해줘요. 근데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되고 청년만 돼요. 여러분들만 가능한 그런 창업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게 빵그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빵그레는 저희 하이트에서 지원하는 청년 자립을 위한 빵집 오픈인데 커피숍이랑 같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뭐 커피에 대한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기계 다루는 법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서 여기 안에서 운영을 직접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게끔 해줘요. 그리고 기술을 배워서 나가는 거죠.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기 말고도 이게 뭐 스타벅스니까 스타벅스에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부분에서 뭐 투자회사 뭐 이런 데 있어요. 은행 이런 건에서도 사업 지원을 해줄게 이런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생각이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은 이런 부분도 찾아보시면 훨씬 더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바리스타로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그럼 또 무엇이 있느냐? 브랜드 쪽으로 취업을 하는 거죠. 브랜드의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나 폴바셋은 확실하게 아예 저기를 안 뽑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없어요. 무조건 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탐앤탐스나 투썸 같은 경우에는 간혹 있기는 해요. 이게 비중이 뭐 프랜차이즈도 있고 뭐 근데 비중은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투썸이나 탐앤탐스도 직원들을 채용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직무 체계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 바리스타로 들어가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거의 정규직으로 많이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을 매일 같이 그냥 근무하는 걸로 바리스타를 채용을 해서 1년에서 2년 슈퍼바이저, 또 1년에서 2년 부점장, 점장, 그래서 지역 매니저까지 가게 되는데 아마 뭐 이렇다라고 확실하게는 뭐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이상은 근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회사마다 스타벅스나 폴바셋 아니면은 뭐 투썸의 나름대로의 그 직무 체계도 있지만 바리스타를 1년 이상 근무해야지만 슈퍼바이저를 갈 수가 있어. 자, 슈퍼바이저를 또 한 1년에서 2년 해야지만 부점장 시험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기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수해야 되는 교육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수를 하고 어느 정도의 근무 시간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됐고 교육을 이수했다고 100%다 승진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승진은 또 이제 시험을 거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점장, 점장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제 뭐 나름의 여기 회사에서 이제 뭐 점수를 따지자면 1년에 한 번씩 그런 스타벅스 바리스타 대회 이런 것들을 열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의 우리 회사에서 이 아이가 정말 이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구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 나중에 승진에 참작이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런 해외 세계적인 기업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좋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다 정규직이다 보니까 좀 더 정규 직원의 그런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해외 파견 근무라든지 뭐 그 이제 비슷한 커피 업계에서도 연봉이 조금 더 높게 준다라든지 그리고 또 본사의 사무직으로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직무 체계도 갖추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내가 꼭 바리스타라고 해서 커피만 만드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이 쭉 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한 5년, 10년 뒤에는 뭐 스타벅스에서 본사에서 무언가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타멘타스나 뭐 이런 투썸에서는 뭐 그런 스펙을 아예 쓰지 않는 그런 제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스펙 바리스타 제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만약에 이력서 상에 열정을 막 이렇게 보여준다면 나는 뽑겠다라고 지금 타멘타스나 이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커피에 대해 꼭 그 자격증이나 전공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좀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본인이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랑 그런 열정을 보여준다면 이 자격증이랑은 좀 무관한 게 바리스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요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취업을 해서 승진하고 요 체계가 대형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간혹, 아주 간혹 스타벅스랑 폴바셋을 들어갔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지원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 매장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원이 아니라 매장을 운영하는 지원하겠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건 뭐죠? 왜 여기서도 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거는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스타벅스나 폴바셋이 와서 건물 이렇게 내가 세워줄 테니까 운영하세요. 그거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다. 이쪽은 정규직만 뽑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커피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쭉 해드렸어요. 그래서 브랜드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 개인 그런 작은 카페에서 자신의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일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거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시장이 펼쳐지길래 이렇게 바리스타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게 보시게 되면 변화하는 커피 시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바리스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 찾는 걸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중국 시장, 커피 시장을 넣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2년, 2021년, 22년, 23년 이쪽에는 예상치예요. 네. 아직 그렇게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로 성장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그 수치예요. 네, 여기 먼저 한번 보세요. 2019년 중국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5잔에서 6잔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간 1인당이면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잔에서 6잔이 나와? 그러면 정말 먹지 않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커피 소비하는 양을 n분의 1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잔, 6잔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미국은 300잔에서 400잔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면 365일이라고 했을 때 한 잔 이상은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다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기준은 180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기 제가 밑에 성인 기준 353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어느 수치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잔 정도가 조금 달라서 혹시 뭐 나중에 찾아보셨는데 여기는 성인 기준으로 350잔이나 먹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요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350잔을 나오기도 하고 180잔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성인 기준으로 350잔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 지금 커피를 마시는 커피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아까 중국에서는 5잔에서 6잔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에 평균으로. 근데 중국의 커피 시장이 지금 매년 15에서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를 주도하는 세대가 20대에서 30대라는 거죠. 그래서 20, 30대의 커피 시장이 이 많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미국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일 가장 큰 커피 시장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중국이 인구도 많고 20, 30대가 주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가파르게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는 그 속도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의 커피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세계 시장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중에 중국에 들어가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만커피라는 게 있어요. 만커피가 있고 주커피가 있어요. 그래서 만커피는 지금 중국 전국에서 한 620여 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주커피가 한 100여 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20대, 30대가 주도하는 커피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커피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중국으로 나도 가서 진출을 해서 그쪽에서 바리스타로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 안 돼라는 것을 저는 거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시장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커피는 당연히 스타벅스예요. 중국도 스타벅스가 제일 많아요. 하지만 중국에서 스타벅스를 능가하는 해외 커피 프랜차이즈를 찾고 있고요. 중국 자체 커피 프랜차이즈를 찾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도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진짜 내가 이쪽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 시장이 있는데 미국 시장도 지금 2017년, 18년 이후에는 이제 예측치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렇게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변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원두는 상승하고 그 다음에 매장은 줄었지만 매장의 매출은 줄었지만 커피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미국 커피 시장의 2018년, 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3.0%를 보여줄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커피 시장이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분야야 라고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M&A를 하려고 하거나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뿐더러 이번에 네슬레라는 회사 이제 그 커피가 이제 시작된 처음 회사인데요. 블루보틀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여기는 어떤 회사냐? 혹시 블루보틀이 이제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스페셜 커피만 이제 하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리저브 매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개인적 취향에 맞는 그런 스페셜한 커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산업을 또 시작을 하려고 하냐면요. 이게 커피가 단순히 마시는 거야. 에만 치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냐? 이게 의학적으로나 아니면 퍼스널 케어 제품, 이제 뭐 그런 의학에 관련된 건강 이런 제품으로서 이게 커피가 원료로 도움이 될 거야라는 그런 논문들은 기존에도 있었어요. 그거를 실제로 진짜로 우리가 건강 관련 제품에 이거를 넣었을 때 커피의 원료를 쓰게 되면 굉장히 좋을 거야 라고 창의적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뭐 우리 쉽게 또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커피 한 잔 마셨더니 뭐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좀 몸이 좀 어떻게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 이런 기분들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제품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내가 커피를 공부한다고 해서 꼭 바리스타로 가야 돼 라고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자, 그러면 세계 시장이 중국과 미국 그 밖에 다른 시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두 군데를 이렇게 지표를 봤는데 이 두 군데 시장만 보더라도 여기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야 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은 어떤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2018년 기준이긴 해요. 작년에 결과치가 나온 거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수치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아까 우리 말했죠. 미국이나 지금 중국은 뭐 5잔, 6잔을 먹어. 그래도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는 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게 되면 만약 100잔씩을 먹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자, 미국도 굉장히 지금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한국은 우리는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은 커피의 사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의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뭐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커피 시장이 강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는 우리가 커피를 하면 바리스타라는 게 있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리스타 말고 다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온라인 커피 플랫폼. 뭐 아까 뭐 이런 키트도 많이 판매가 됐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B2C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이렇게 해서 뭐 키트 팔고 뭐 기구 팔고 이런 것들은 시작을 하고 있지만 아직 뭐 엄청 유명한 기업이 있다거나 제대로 된 이커머스의 그런 산업이 시작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분야도 굉장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좀 이런 IT 쪽은 좀 힘들어 이런 나이보다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뭐 원두나 카페 용품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어떻게 판매를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B2C 시장에서 정기 구독 서비스 있어요. 커피를 정기 구독하는 거예요. 그런 시장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두, 데일리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우리도 커피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는 또 무엇이 있냐면요. 이런 데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무인 카페나 로봇 커피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근데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맛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또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됐겠지만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몰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로봇커피나 무인 카페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지진 않고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증가를 가지고 왔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는데 여기 밑에 막 숫자 작게 나와 있는 거는 보시지 말고요. 그냥 위에 그래프랑 크게 나와 있는 숫자들만 한번 보시면서 커피의 매출이 이렇게 늘었구나. 이거는 코로나 이후의 매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시되면 아까 분명히 매장에서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저렇게 커피의 비중이 높아졌네? 이걸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커피 음료예요. 커피 음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냥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간단하게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먹는 커피 있죠. 그런 부분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스턴트 커피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 부분은 그 스틱으로 된 커피 뭐 아니면은 드립백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원두 커피는 뭐 아시다시피 원두. 그다음에 커피 믹스만 매출이 떨어졌어요. 네, 이제는 믹스보다는 이제 원두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향이나 그다음에 스페셜티 커피 이런 부분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페셜티 커피의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그 스페셜티 커피를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는 게 미국의 스페셜티 그 커피 협회 기준이 있어요. 100점 만점에 거기서 80점 이상 받은 원두를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산 농장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해야 되고 수확에서 가공까지 세밀하게 점수가 착착착착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 받은 원두를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원두를 100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가 스페셜티 커피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런데 그런 스페셜티 커피의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계속 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바리스타로서는 전망이 어떠할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하는데요. 혹시 전주현 바리스타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세계 바리스타 대회 1위를 했어요. 그 WBC라고 하는데 이 대회는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인정받는 대회고 우리나라 사람이 1위 한 거는 처음이에요. 심지어 2018년도에도 이제 미국 여자분이 거기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때 우승했던 2018년도에 우승했던 여자분이 여자 중에서는 최초로 우승을 했다 이런 타이틀을 이제 가져갔었죠. 근데 2019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리스타 대회 1위가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뉴스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각종 인터뷰 뭐 이런 데 찾아보시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지현 바리스타가 조그마한 그 부산에 있는 조그마한 커피숍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바리스타로서는 저 대회만큼은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10년 정도 준비를 해서 결국은 바리스타 대회에서 1위를 하게 된 그런 경우죠. 근데 이분의 목표는 이거라고 여기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서 스페셜티 커피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확장될 거고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세계 다른 나라에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주현 바리스타는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정말 다른 나라에 가서 직접 원두도 직접 만져보고 품종도 다 직접 확인해보고 이런 공부들을 몸으로 다 하면서 이런 대회를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난 저런 건 진짜 꿈도 못 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커피를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리스타로서 말고도 이제 또 갈 수 있는 길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차피 공부를 하게 되면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원으로 가시는 분들, 전문 강사, 그 다음에 그 커피를 볶아주는 거가 로스팅하는 그런 전문
전문적인 사람을 로스터라고 하고요. 커피를 감별하는 커퍼, 그 다음에 큐레이터 등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형 매장에 들어가서 그쪽에 직원으로 일하면서 본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한국 본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본사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뭐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2030년까지 커피 시장의 규모가 한 525조에서 700조까지로 예상하는데, 굉장히 단위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저 한 500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커피 시장이 레드 오션이라고 말해요. 제가 커피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그게 2014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커피 자격증 따고 커피숍을 내기에는 지금 너무 포화 상태 아니야? 이제 커피 시장은 죽었어 이랬거든요. 2014년에도. 근데 그때보다 지금 배 이상 커피 시장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 오션이라고 말하지만 그곳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또 능력이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좀 관심이 생겼어. 그래도 한 번쯤은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따로 다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늘 먹는, 보통 지금 현재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커피 한두 잔씩 먹고, 우리 또 조금 더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믹스 커피 드시고, 언젠가부터 우리가 커피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이렇게 커피가 우리 일상으로 대중화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커피를 먹고 있지만 불과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커피는 그냥 커피 대신에 숭늉 먹고 그러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믹스 커피, 뭐 투투투 이렇게 나오고 진화되어 왔는데, 커피는 제가 봤을 때도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왜? 우리가 늘 좋아하고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교재로서 다시 한번 더 보고 거의 이제 마감주가 되어가지 않나, 마감을 향해서, 방학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네. 기말고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말고사 일정은 다음 주에 뭐 또 공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학교에서 어떤 일정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원래 구상은 기말은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얼굴 보고 시험을 볼까 했는데, 지금 또 상황이 여러분들 얼굴도 못 볼 상황으로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또 더 좋아져 가지고 백신이 다음 주에 나올 수도 그렇죠? 안 나오길 바라죠. 여러분들은 내년에 나오길 바라고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학교에서 어떤 공지사항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